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자, 대통령의 11시 메시지 이걸 두고 한번 좀 우리 그 의원님들 네. 뭐 한마디씩 한번 총평을 하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여당이니까 맨 나중에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 내야지. 차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개혁 인사라서 저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원장 임명 그 자체가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개혁 인사라도 문제가 되면 또 그렇죠? 그만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혁 인사에 대한 저항, 개혁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저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서 퍼뜩 든 생각이 지지도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러니까 국민 지지 조금 잃어도 김기식은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이나 이런 결과 보고 아마 하셨던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대통령께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읽어보니까 박원석 의원님. 지금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나 또 언론의 공세가 금융개혁을 흔드는 이런 거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뭐 모피아라든지 뭐 그 뒤에 있는 재벌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 기준으로 이제 적법하냐 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 내지는 관행에 비추어 그 이하냐 그런 거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일단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메시지를 직접 내시는 게 좋은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쟁의 전면에 이거 세우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정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때리면 맞으면서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정상회담 국면도 오고 저는 좀 그렇게 본인이나 김기식 원장 본인이나 혹은 여권이나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당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당은 뒤로 물러서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위와 이 정부의 내지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걸어버리는 식이 되는데 저는 점점 상황을 좀 어렵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사임해야 된다는 이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도 사임해야 된다 이런 당론을 정했지만 저는 금융개혁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 의제의 중대성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살아온 전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방송 들으신 분들이 참여연대 20년 참여연대 같이 있었다고 그 김문수 후보하고 차명진 의원만큼 끈끈한 사이입니다.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본다. 가는데 근데 대응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가. 제가 김광진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좀 셀프 디스 비슷한 거 한마디만 하면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기를 좀 닮아가시는 것 같아.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죠? 좀 너무 심하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김광진 느끼기에는. 의원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한 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까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과 반대로 정반대로 지지율 상관없이 내 지지율이 조금 깎이더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뭐 어떤 자리 내주면 이것과 합의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서실 인선조차도 그런 합의를 보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항상 큰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계시는 거여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까 예.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게 맞을까 그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접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옳겠다 지금 판단하신 거니까 국민들도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제 좋겠습니다. 경험식으로는 국민들께 다소 서운하고 야속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결과는 별로 안 좋더라.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여론이 예, 예. 안 좋잖아요. 지금. 자, 하여간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판정되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11시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의 그 가까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시장 이제 네. 나서게 됐습니다. 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지역이 예. 경기도이기도 하고 근데 리버티 서울 배지로 갈아타셨네요, 벌써. 아, 이거요? 예. 저기 그 어디 사무실에 갔더니 있길래 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이거 좀 빨간색으로 하셔야 이런 드러날 얘기 것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서울은 자유다인데 예. 그 서울은 자유다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지길래 제가 달았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 저기 아까 우리 저 박 의원님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저 정치적 사부인데 예. 그럼 내가 모른 척 하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모른 척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선거민심은 따로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 믿을 게 못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저희 아내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볼 땐 상당히 똑같은데요.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똑같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당이 많이 많습니까? 괜찮아요. 그 예, 상당히 응? 좋습니다. 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아서 하시는 말씀 스톤이 예. 비슷한데 예.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 그 모바일과 그 다음에 집 전화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대개 보면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예. 집 전화는 나이 든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죠.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컨대 모바일 비율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가 좀 많이 떨어지는 3등으로 나오고 예. 집 전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는 안 해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전국이 요동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선거 전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그 여기 진수 의원이 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반론 기회를 드리세요. 중간에 이제 그 정체성이 좀 애매한 예. 어떤 안철수 후보 예. 특히 저희가 볼 때는 박원순 후보랑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예.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선거가 지속될수록 좀 옅어지면서 박원순 대 김문수의 한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양자 대결로 그렇게 간다.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6+α 이렇게 공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PK
TK 이곳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수도권을 혹은 충청권을 공략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곳으로 꼽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도 반론 또 나오겠지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6+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 서울도 노려볼 만하다. 예,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진수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너무 심하게.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방송용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 예. 아니 우리 진수 근데요. 의원님은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자가 무슨 보건복지 학자가 무슨 왜 이러세요?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다 안 한다. 홍준표 대표 말은 네.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6+알파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어요. 6+알파 못 지키면 사퇴해요? 진짜? 안 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사퇴한다, 하셔서. 할복한다, 장지진다 이런 근데 이제 분들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말을 아무리 바꿔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홍 대표는 이 말 바꾸는 면허증을 이미 획득하신 분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김기식 원장 얘기는 이미 이제 끝난 얘기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청와대가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 이거 논란을 그대로 안고 가면 저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민주당,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걱정해 아까 주세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라를 나왔는데 걱정합니다, 나라를. 전 여론조사 이제 이것도 제가 착각일 수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20대 3, 4, 50대 초중반 요런 분들이 예.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된 지지계층인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여론조사에는 전혀 혹은 잘 응답을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치에도 또 정책에도 예민한 분들이라 반드시 투표에는 참여하는. 예. 근데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ARS 조사든 예.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갤럽 조사든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평가절하돼서 나타난다라는 게 제가 몇몇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지 한 일주일 남짓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선거 분위기가 예. 달아오르지 않은데 이게 선거 분위기가 이제 김문수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달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져서 후보가 완전히 이제 구도가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부에는 좀 실망을 하지만 또 한국당에는 거의 절망 수준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이 분명히 지지 표시를 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님. 이번에 지방선거 전체도 그렇지만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각 당이 이제 공천하고 이렇게 물론 정의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안 됐어요 후보? 예. 지금 경선 중입니다. 후보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보니까는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예. 각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달성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일종의 이제 이념 선거를 만들어서 보수층 그리고 노년층 여기를 결집시켜서 최소한 안철수 후보에게 2등은 내주지 않겠다. 예. 이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어쨌든 이 발판 그 보수의 말하자면은 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무너뜨리고 2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예. 목표를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박원순 시장이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박원순이 싸우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아전인수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예. 문제는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도 서로 간에 이게 상황이 바뀌면 늘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선을 보면은 전국이 한 개 선거구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뭐 예. 수백 개, 수천 개로 바뀌는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여론조사 적중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맞습니다. 것도 그리고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의 예. 피로도도 이런 시기에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감률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점점 떨어지죠.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6+ 뭐 알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뭐 6+ 알파 쉽지 않은 목표예요.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TK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울경도 흔들리고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을 갖고 있는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달성 못하면 뭐 이분이 물러나겠냐 안 물러나겠냐 뭐 그때 가서 봐야 알 텐데요. 근데 그거 달성 못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그 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그 뒤로 역동성이 없는 정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하면 본인이 버텨도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박원석 의원은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정의당 소속인지 네. 뭐 어떨 때는 민주당 소속인지 아니면 어떨 때 정치평론가인지 자기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 제가 볼 얘기하세요. 때는 자, 일단 남 자기 얘기 얘기 제가 평가하지 좀 하겠습니다. 말고. 자기 얘기. 예. 저희가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론조사가 무슨 좁아서 안 맞는다 그러는데 저는 다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미국도 보면 여론조사 그 전국 단위가 안 맞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여론조사 달리됐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에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 추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땐 아까 진수희 의원 얘기하신 네. 이 중간층이 이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수희 의원과 차명진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 간의 한판 싸움이 돼서 이게 조기에 결정나면 그 2등이 이제 결정나면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깜짝 놀라서 몰려서 아마 이제 판이 저는 재밌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수인데요. 여론조사 제가 한마디. 예. 자, 이제 여론조사 김광진 의원 말씀을 라고 드려야 하는 됩니다. 게 뭐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대로 된 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추세가 변동되고 있느냐 그리고 역진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폭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두 분도 그것까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서울시장은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지라도 지금은 이제 2등이 누가 되느냐의 싸움에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분 그러셨잖아요. 금메달보다 멋진 은메달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2등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광역시장의 6석 문제는 사실 홍준표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지킬 의향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지켜도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지도 잘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6석을 못 이루고 홍준표 대표는 계속 대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입니다. 저는 한국당이 김문수 지사를 후보로 내는 걸 보면서 사실은 1등 아니라 2등을 하려고 해도 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중도 쪽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를 내는 걸 보면서 대한애국당 저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2등 목표는 이미 이제 접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근데 좀 이제 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우리 보건복지학 박사님이라서 정치를 잘 몰라서 장관 출신인데. 이 저 중간층을 사회학 박사 중간층을 겨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제 그 중간층 쪽으로 쭉 가는 방법, 그게 이제 마크롱 방법이고요. 예. 또 하나는 트럼프처럼 중간층을 분해시켜가지고 양구도로 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는 그 나라 국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정치 성향과 그 당시의 정치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수희 의원 얘기가 틀리다고 완전히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세에서는 안 맞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는 안 맞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왜 자양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과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마크롱식 방법보다는 트럼프 방법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김문수 지사의 어떤 공식적인 참모는 아니지만 측근 그러니까 그 비선 소위 말하는 실세. 사부 관계
아니 사부 사부. 비선실 쓰는 용어죠. 사부 관계 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분명히 우리도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했어요. 아 마크롱식으로 중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식으로 땡길 거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진수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현재 통치 방식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 전략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요 서울 시민의 평균적인 양식이 있는 서울 시민이 저 극우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는 전혀 그래서 누가 생각지 2등 않습니다. 합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2등? 저는 두 달 후에 이제 판명이 날 지금 이제 거니까. 전략적 우양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박원석 아니고 의원님. 예. 이제 그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탄핵 때부터 김문수 지사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조원진 대한애국당 현 대표와 더불어서 많이 출연한 연사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그냥 서슴없이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 비단 전략적 우양우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그냥 우양우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그 가까운 측근이시고 뭐 사부관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 김문수 지사는 뼈는 어디다 두고 오셨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마침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덮어 씌우기라는데 이게 이제 소위 좌파 진영에서 우파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 왜 저기 색깔론 나오냐. 지금 제가 볼 때는 귀하들도 일종의 색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제 주장하는 게 왜 극우예요? 극우는 일정하게 나치즘, 파시즘. 김문수가 나치스트예요? 파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김문수를 태극기 집회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을 나치즘, 파시즘 어떤 얘기하는 극우와 동일시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땐 언어 장난이고 일정하게 또 하나의 색깔론이에요. 네. 대한민국 지금- 컨텍스트의 극우죠. 자, 지금 김광진 박근혜 의원님.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약간 그 법치를 지금의 파괴했는데. 법치에 대한 모독인 것 같고요. 그걸 법을 준수하겠다는 보수 정당이 말씀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사실 이 논쟁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굳이 막 말을 많이 섞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우, 그거 되게 오만한 자세야. 두 분께서 누가 2등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아니, 지금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민주당의 예. 김광진 의원께서 되게 오만한 아니 뼈 좀 발언을 닫아 하셨어요. 드실 뼈. 아니, 살만 오셨어요. 뼈는 대구에 그거는요, 묻고 네? 살만 오셨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아니 그건 대통령 서울도 출마할 때 가능한 대한민국이만 얘기고 있습니까? 대통령 경기도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고요. 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이 난데없이 서울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되잖아. 자유 서울을 무덤을 외치니까 대구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아, 그때 가서 아, 뼈 그래요? 묻겠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뭐가 그러면. 문제예요? 나는 그때 가서 뼈를 묻겠다는 얘기였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서울시장 선거, 점점, 또 지방선거 점점 뜨거워지는 국면인데, 서울 경기도지사가 언제 나옵니까, 민주당? 저희가 이제 거의 여론조사 시작되고 있어요. 인천은 뭐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전남도 오늘 돌고 있고 뭐 하는 예. 상태이고 근데 다들 결선 투표가 있는 상태여서 예.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번 주 말 정도는 예. 윤곽이 거의 잡힐 것 같습니다. 아, 그 광역단체장. 예, 광역단체장 같은 후보. 경우는 예. 그 본선에 나갈 사람이 누군지가 예, 주말 정해집니다. 안으로 예, 가려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은 후보 안 냈냐 이렇게 예, 궁금해 하실까 박원석 봐. 의원님. 예. 또 최명진 의원님이 왜 당신네 당 얘기는 안 하냐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경기도지사 당에서 후보- 욕먹을 거야, 지금. 네, 경기도지사 후보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일산 지역위원장인 이홍우 후보가 확정이 예. 돼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장 후보는 저희도 경선 중입니다. 40대 젊은 두 이 정치인이 지금 경선을 해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경선 결과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때 가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저희도 않겠습니다. 다음 주네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다음 주 주. 18, 19, 20 뭐 이 정도 선이니까요. 너무 관심이 없다. 기초단체장은 요즘에 이번 주말 광주 안으로. 선거하느라고 김광진 아닙니다. 의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늦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기초는. 기초단체장은 이번 주말 안으로 다 지금 하고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공식 있는데 발표했고. 예, 좀 큰 문제가 없이 단수가 되거나 하는 지역들은 빨리 좀 되고 예.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하는 지역들은 광역보다 조금 늦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그 지금 아직 후보가 뚜렷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패널이 없으셔가지고
저 민주평화당 사장도 좀 말씀을 그래서 안 드려야 할 것 나오셨나? 같습니다. 제가 공동교섭단체인데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후보를 못 구해가지고 날린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전략 지역은 예. 호남의 세 군데잖아요. 예, 예. 호남의 세 군데 아무데도 지금 거론되는 후보조차 박지원 없습니다. 대표가 전남지사 안 예, 나갔습니다. 교섭단체 깨지잖아요. 저는 쉬운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 거기 나가시고 전남지사 나가시고 조배숙 대표 전북지사 나오시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교섭단체가 깨지니까. 깨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금융개혁이라는 현 시점에서 이 의제의 예. 중대성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살아온 전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예.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예. 한번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참여연대 20년 예, 같이 있었다고. 참여연대 같이 있었다고. 그 김문수 저 후보하고 차명진 의원만큼 끈끈한 사이입니다.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본다. 가는데 근데 대응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가. 제가 예. 김광진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좀 셀프 디스 비슷한 거 예, 예. 한마디만 하면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기를 좀 닮아가신 것 같아. 예.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죠? 좀 심하게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전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김광진 느끼기에는. 의원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망한 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까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과 반대로 정반대로 지지율 상관없이 내 지지율이 조금 깎이더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뭐 어떤 자리 내주면 이것과 합의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서실 인선조차도 그런 합의를 보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항상 큰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계신 거여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긴 해요.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까 예.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게 맞을까 그게 좋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접 한번 말씀을 하는 게 옳겠다 지금 판단하신 거니까 국민들도 같이 좀 제 계산같이 엄격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이나 이런 결과 보고 아마 하셨던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예. 말씀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대통령께 좀 돌려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읽어보니까 박원석 어쨌든 의원님. 지금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나 또 언론의 공세가 금융개혁을 흔드는 이런 거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뭐 모피아라든지 뭐 그 뒤에 있는 재벌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 기준으로 이제 적법하냐 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도덕성 내지는 관행에 비추어 그 이해하냐. 예. 그런 거라면 삶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일단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메시지를 직접 내시는 게 좋은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쟁의 전면에 이거 세우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는 이게 정쟁의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류의 문제는 때리면 맞으면서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정상회담 국면도 오고 저는 좀 그렇게 본인이나 김기식 원장 본인이나 혹은 여권이나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당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당은 뒤로 물러서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권위와 이 정부의 내지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걸어버리는 시기 되는데 저는 점점 상황을 좀 어렵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사임해야 된다는 이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도 사임해야 된다 이런 당론을 정했지만 되겠지만 실제 그 모바일과
그다음에 집 전화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대개 보면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집 전화는 나이 든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컨대 모바일 비율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가 좀 많이 떨어지는 3등으로 나오고 집 전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는 안 해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전국이 요동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선거 전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그 여기 진수희 의원이 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반론 기회를 드리세요. 중간에 이제 그 정체성이 좀 애매한 어떤 안철수 후보 특히 저희가 볼 때는 박원순 후보랑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선거가 지속될수록 좀 옅어지면서 박원순 대 김문수의 한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양자 대결로 간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6+α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PK, TK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수도권을 혹은 뭐 충청권을 공략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볼 만한 곳으로 꼽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반론 또 나오겠지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6+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서울도 노려볼 만하다.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을 해봅니다. 진수입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너무 심하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방송용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덧붙였는데요. 자, 대통령의 11시 메시지 이걸 두고 한번 좀 우리 그 의원님들 뭐 한마디씩 한번 총평을 하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여당이니까 맨 나중에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 내야지. 차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개혁 인사라서 저항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김기식 원장 임명 그 자체가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개혁 인사라도 문제가 되면 그렇죠? 그만두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개혁 인사에 대한 저항, 개혁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저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서 퍼뜩 든 생각이 지지도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국민 지지 조금 잃어도 김기식은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경험식으로는 국민들께 다소 서운하고 야속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 결과는 별로 안 좋더라.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여론이 안 좋잖아요. 지금. 자, 하여간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판정되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 11시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의 그 가까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시장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지역이 예. 경기도이기도 하고. 근데 리버티 서울 배지로 갈아타셨네요. 벌써. 아 이거요? 예. 저기 그 어디 사무실에 갔더니 있길래. 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런 좀 얘기 빨간색으로 하셔야 이런 드러날 얘기 것 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서울은 자유다인데 예. 그 서울은 자유다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지길래 제가 달았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아니 저기 아까 우리 저 박 의원님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저 정치적 사부인데 예. 그럼 내가 모른 척 하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모른 척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선거 민심은 따로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 믿을 게 못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래.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저희 아내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볼 땐 상당히 똑같은데. 그래요? 자유한국당에서 똑같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당이 많이 많습니까? 예. 괜찮아요. 그 예, 상당히. 예. 응? 좋습니다. 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깔아서 하시는 말씀 스톤이 예. 비슷한데 예, 예, 예.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가 나와야